한국은 최첨단 기술, K-팝, 그리고 경제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인 빈곤의 얼라어밍한 비율부터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까지 이 나라의 급속한 발전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 세대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성공은 지속 불가능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 현대의 강국이 숨기고 있는 고난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지리적 배경과 역사. 한국은 크기는 작지만 그 글로벌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아시아와 일본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마철루와 험준한 산, 수색이 된 사원이 미래적인 쇼핑몰 옆에 서 있는 대조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수도 서울은 이러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대적인 성공 뒤에는 고난, 회복력, 그리고 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국토의 70%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과 같은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멋진 용암 동굴과 경치로 유명합니다. 한강과 동강과 같은 강들은 한국의 농업 발전과 궁극적인 경제 호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해는 진정한 노란색은 아니지만 상업 경로이자 많은 과거 전투의 장소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현지인들은 강제 노동과 문화 억압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분단되었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은 2050년의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치명적인 갈등으로 정전으로 끝났지만 공식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두 지역 간의 긴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변모했으며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제적 기적은 군사 정권 하에서 교육, 인프라, 수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인 사회적 압박,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 발전과 대중문화로 눈부신 모습을 보이는 동안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나라가 급속한 성장의 어두운 측면과 격동의 역사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인구 통계적 도전. 한국은 증가하는 인구 통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대 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구 중 하나가 됩니다. 긴 수명은 성취이지만 진짜 도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정부의 주택보조금과 가족 혜택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낮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의 인구의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고령화 추세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왜 젊은 한국인들은 아이를 갖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문제는 다면적입니다. 고령화 인구와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국은 건강 및 연금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긴 근무 시간, 정체된 임금, 그리고 높은 생활비는 많은 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압박이 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 여성들은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한국 여성들은 이러한 구식 규범을 점점 더 거부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을 위한 40대 눈동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연애하지 않기,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기, 결혼하지 않기,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기라는 4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최근 조사에서 약 65%의 한국 여성이 결혼이나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이혼율과 결혼이 단지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정치인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남성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남성의 일자리를 훔치고 결혼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 생활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부추깁니다. 한국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이 나라는 낮은 결혼율과 더 낮은 출산율의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모든 청취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성형수술에 대한 집착.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형수술 비율을 자랑하며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집착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작고 V자형의 얼굴, 2개의 눈꺼풀, 뾰족한 코, 그리고 맑은 피부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K-팝 아이돌과 유명인들에 의해 강하게 홍보되어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한국 여성의 거의 3분의 1이 어떤 형태의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마케팅되지만 심리적 결과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왜곡 장애로 고통받으며 이는 자신을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형수술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상을 쫓으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수술의 재정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절차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돈을 빌리게 되어 부채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해 이미 존재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한국에서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종종 성공과 동일시되어 외모지상주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이로 인해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용이나 연애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외모가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수술로 이끌게 만듭니다. 의료산업도 윤리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클리닉은 환자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여 잘못된 수술과 규제되지 않은 관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술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클리닉에서의 규제 부족을 포함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외모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나타냅니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문화적 집착이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이 집착의 결과는 심리적이고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드러나며 우리가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경제적 성공의 어두운 면,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활기찬 문화로 자주 칭찬받지만 이 나라의 번영에는 종종 간과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인상적인 마철로와 글로벌 영향력 뒤에는 절박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거의 45%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약 13%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일이 경제 강국으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가족 기반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필요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나 비공식 경제에서 평생 일해온 노인들은 저축이나 퇴직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기본연금 제도는 200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더하는 것은 반지하 주택입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서 악명 높은 이 반지하 아파트들은 열악하게 지어진 좁은 공간으로 한국의 빈곤 증가를 상징합니다. 습하고 곰팡이가 피고 자연광이 부족한 이 주택들은 거주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반지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낙인 때문에 상황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성공이 높이 평가되는 곳에서 이 주택의 거주자들은 종종 실패자로 여겨져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소외감을 심화시킵니다. 이들 주민 중 많은 이들은 한국에 일하는 가난한 계층에 속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갇혀 있어 높은 생활비나 부담스러운 전세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월세 대신 큰 보증금을 요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택 소유권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불충분한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주택 부족과 제한된 공공주택 옵션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픈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 빈곤과 주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치적 부패. 한국 정치에서는 수년간 여러 스캔들로 인해 많은 문제의 체계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녀의 측근 최순실과 함께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최순실은 국가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보철강 스캔들은 정부 관료와 강력한 가족 소유 대기업인 재벌 간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뇌물은 불법 대출을 촉진하여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에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북측에 불법적인 돈을 지급한 혐의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은 뇌물 및 자금 남용 혐의로 법적 다툼에 휘말렸고 영부인 김건희는 반부패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사건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부패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체계적인 개혁이 이러한 깊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스캔들의 지속성은 부패 방지 조치의 엄격한 시행과 거버넌스의 책임 문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과 세계는 이러한 지속적인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만으로 이 나라의 정치적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빈민가.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서울의 빈민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강남 구역에 위치한 구룡마을입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구룡마을에는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조각난 금속, 나무, 방수포로 만든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수도, 안정적인 전기, 위생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부족합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구룡마을의 심각한 빈곤 간의 대조는 충격적입니다. 구룡마을은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라 한국의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이끈 급속한 도시화는 종종 이러한 소외된 공동체를 간과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정규 노동이나 제한된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에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학업과 직업적 성공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게으르거나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힙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강한 압박은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존엄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남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한국의 부와 글로벌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고급 쇼핑지구와 사치스러운 생활 양식에서 불과 짧은 거리에 있는 강남의 빈민가들은 한국 경제 호황에 소외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임시주택에서 살며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이 주민들은 강남 패러독스의 뚜렷한 상징으로 강남의 부가 바로 옆의 빈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의 번창하는 경제와 글로벌 성공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불평등과 정신건강 문제의 흐름이 드러나며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 및 건강 시스템. 한국은 엄격한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종종 최고의 학업 성과를 내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명성 뒤에는 불안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로 인한 극심한 압박은 긴 공부 시간으로 이어지며 사교육 학원에서의 학습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휴식이나 여가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의 대학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학업 성과가 학생의 가치를 정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추가적인 튜터링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종종 괴롭힘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창의성과 감성 지능보다 암기와 시험 결과를 중시합니다. 일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학원 시간 제한과 정신건강 인식 증진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변화는 더디고 깊이 뿌리내린 학업 성공에 대한 문화적 초점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기대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는 심각하며 전 세계적으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나쁜 결과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고립과 재정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은 여전히 큰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로 문화는 긴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문제로 이어지며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인식 캠페인을 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상당한 사회적 및 심리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평등 권리를 위한 투쟁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성평등에 있어 세계에서 100위 위에 랭크되며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이 뚜렷한 통계는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나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가장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4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보다 평균 37% 적은 수입을 얻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여성의 기여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임금 격차는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리더십 역할에서도 심각하게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중 단지 19%만이 여성입니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력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권력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임금과 정치 외에도 한국의 여성들은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에 힘을 얻은 미투 운동은 문제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정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고위 프로필 사건들은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촉발했지만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직장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많은 이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한국이 여성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전통적인 역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특히 결혼, 모성, 가족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성들은 경력과 가족을 동시에 챙기기를 기대받으며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혹한 판단을 받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숨이 막히는 이중 부담을 느낍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종종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한국의 데이트 문화조차도 엄격한 성별 규범을 강화하며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옷을 입고 여성다움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결혼보다 경력을 선택하거나 리더십 역할을 맡는 여성들은 종종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다른 여성들에 의해서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혜정과 같은 활동가들이 동등한 임금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 세대는 전통적인 역할을 점점 더 거부하며 사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오염은
또 다른 심각한 환경 및 공공건강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기오염, 특히 위험한 미세입자는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오염물질은 폐와 혈류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매년 한국에서 수천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당 부분은 이웃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중국 발전소와 중공업에서 태우는 막대한 양의 석탄이 두꺼운 스모그 구름을 만들어 경계를 넘어 흘러옵니다. 지역적으로는 교통, 산업활동, 발전소에서의 배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질 오염도 또 다른 증가하는 우려입니다. 한국의 생명선인 한강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독성 화학물질,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강으로 흘러들어가 환경과 공공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활용을 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자체적으로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높은 소비는 강과 바다가 수색이 걸려 분해되는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나라는 쓰레기 관리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 위기에는 산업지역 근처에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그룹은 오염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 정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인상적이지만 환경과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공기와 수질 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환경 불평등의 누적 효과는 변화가 시급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엄격한 규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신으로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경적 대가는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이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해보세요. 북한의 긴장, 한반도의 긴장은 항상 세계의 주목을 받는 초점이었지만 남북한 간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경험이 많은 관찰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이 취약한 관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비정상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기이한 도발 중 하나는 북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을 한국 영토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환경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전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도발하고 비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은 2018년에 중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북한 반대 선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국경을 따라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며 국제뉴스와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음악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경 근처에서 GPS 신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항공 및 해양 운영을 방해하여 민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자전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전쟁의 확대는 북한의 더 넓은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에서 더 창의적이고 비정상적인 도발 방법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술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도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놀라운 성취의 나라지만 그 글로벌 찬사가 있는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다음 콘텐츠도 분명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